안녕하세요. 발표자 김윤비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목차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발표 작품과 화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해 작품을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며 작품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제가 이번 발표에서 다룰 작품은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현재 특별 전시 중에 있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 화가였던 겸재정선이 비가 내린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산수화로 현재 국보 216호로 지정되어 있는 회화 작품입니다. 가로 138.2cm, 세로 79.2cm의 크기이며 종이 위에 수묵을 이용해 그려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 소장되고 있던 작품이었으나 소장가의 사망 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었고 현재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인왕제색도를 그린 겸재정선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시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화가입니다. 겸재정선은 조선시대 문화 부흥기라 불리는 영조 때에 활동했는데 이 시기는 흔히 진경시대라 불리기도 하며 조선시대 문화의 전성기로 여겨지기도 하죠. 특히 조선 후기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달을 기반으로 조선 전반의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과 한반도만의 미감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겸재정선은 그러한 시류의 중심에서 조선 전기, 중기까지 이어지던 중국의 화풍을 따른 이상과 관념의 산수에서 벗어나 실제 우리 선천의 모습을 담은 산수화를 그려냈는데요. 우리나라만의 진경산수화 형식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또 한국 회화사적 중요성을 갖는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재는 주역의 음양론에도 굉장히 능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양론은 만물의 현상과 생성, 소멸을 음과 양의 기운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공유되던 관념적 유교 이론입니다. 겸재는 이에 따라 생명적 자연관과 변형의 원리를 이용해 조선의 실제 경치를 담은 산수화를 그려냈습니다. 제가 이번 중간 발표의 주제로 인왕제색도를 선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작품이 현재 문화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한국 회화사에 있어서도 중요성이 강조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왕제색도는 이번 공개 이전부터 미술계에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고 이미 국보로 지정되어 있던 몇 없는 조선시대 산수화 중 하나입니다. 겸재정선의 유명세와 그 유려한 필치로 인해 이미 정선의 많은 산수화가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되었지만 그동안 쉬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인왕제색도를 실제로 관람이 가능한 시기에 이번 발표를 통해 함께 작품을 들여다보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화가의 화풍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회화사적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도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왕제색도는 비가 내린 후 물기를 머금은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수묵산수화입니다. 실제로 정선이 직접 인왕산을 보고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림의 오른쪽 상단 부분에서 화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왕제색 겸재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로는 두 개의 도장이 찍혀 있는 모습인데요. 하얀 글씨의 붉은 바탕에 백문방인 도장은 겸재라고 쓰여 있고 바로 또 아래 붉은 글씨의 주분방인 도장은 정선해자인 원백이라 쓰여 있습니다. 옆으로 나란히 신미윤월 상환이라고 적어두어 영조 27년인 1751년 5월에 그려진 그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화면 대부분에 가득 들어찬 인왕산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검은 녹목을 사용해 묵직하게 바위산의 모습을 표현한 점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정경을 녹목으로 그리고 원경을 단목으로 그리는 보통의 산수화 기법과 달리 정선은 원경에 위치한 인왕산의 모습을 녹목을 사용해 대담하게 표현했습니다.
원경의 인왕산은 검고 진한 먹을 위에서 아래로 과감하게 사용했으며 묵을 여러 번 덧칠하는 정묵법을 통해 인왕산의 육중한 괴량감을 묘사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보면 인왕산의 바위는 밝은 색상인데 겸재가 인왕산의 모습을 묵법을 사용해 어둡게 표현한 것은 묵직한 바위의 괴량감을 묘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 인왕산의 바위 사이사이에 중국의 5대 십국, 북송대에 활동했던 동원과 거연의 화풍에서 비롯한 점자준을 사용하여 세밀한 표현을 더했습니다. 묵직한 모습의 인왕산 아래로는 자욱한 안개가 휩싸여 있는 모습인데요. 안개는 완전히 희게 비우고 정경의 바위와 나무들은 묵의 미묘한 농도 차이를 두어 비온 뒤 물기를 머금은 인왕산의 모습을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경에는 정선 특유의 T자형 나무들과 버드나무가 후경보다 섬세한 필치로 또 물을 머금은 듯 묽고 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정경의 T자형 나무들 사이로는 가옥 한 채가 보이는데요. 이 기와집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선의 절친한 친구였던 시인 이병연의 집이라는 해석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듯합니다. 겸재정선이 이 그림을 그린 시기인 영조 27년 5월 당시 정선의 친구였던 이병연은 깊은 병세를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병연의 쾌유를 바라며 인왕제색도를 그렸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림 속에 이병연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나 서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병연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그려졌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미술사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병연의 집이라는 해석 외에도 겸재 자신의 저택이었던 인곡정사와 인왕산의 경관을 그렸다는 해석도 있고 인왕제색도가 당대 명문가였던 이춘재라는 인물의 주문화였으며 따라서 그림 속 가옥이 이춘재의 집일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림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긍경의 모습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부감시를 사용했고 원경의 산은 평원법을 사용해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시점으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그림의 풍경은 현재 서울 효자동 방면에서 보고 그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실제 풍경을 보고 그린 대상의 실제 모습에 충실한 산수화이면서도 여러 시점을 섞어 그린 데에는 겸재정선이 인왕산을 마주했을 때의 그 감동과 그 느낌을 그대로 전하고자 변형을 통해 겸재식 사실주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림 가장 위쪽 주봉에 산봉우리가 잘려나간 것은 실제로 그림을 모두 그렸으나 보수하고 표장하는 과정에서 잘려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국보로 지정될 만큼 한국 회화사에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으로 당시 실제로 보기 어려웠던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풍을 따르던 조선 회화의 경향에 치우치지 않고 조선인이 바라보는 조선의 실제 산수 경치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표상하는 작품입니다. 또한 이를 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접했을 때의 감동과 느낌을 최대한 유사하게 표현해내기 위해 한 화면의 여러 구도를 사용하고 또 물기 어린 인왕산의 묵직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밝은 인왕산의 암석을 농묵과 정묵법을 사용해 과감하게 묘사했는데요. 이는 화가가 전하고자 했던 인왕산의 인상을 오래 고민하고 과감하게 드러낸 부분으로 읽혀집니다. 하여 관람자들은 인왕지색도를 통해 묵직하고 박진감 넘치는 인상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인왕제색도와 그 미술사적 또 한국 회화사적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